안녕하세요. 생겔의 연력학 1.2 차원과 단위의 중요성 파트입니다. 먼저 이 물리량을 설명하자면 정량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물리적인 특성을 말합니다. 이 정량적이라는 것은 곧 숫자로 표현된다는 걸 말하죠. 이 물리량의 예를 들면 이동거리, 변이, 면적, 부피, 무게, 온도, 압력, 시간 등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이러한 특성들이 전부 숫자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다음으로 차원이란 물리량의 기본적인 고유 특성을 말합니다. 이동거리는 길이의 차원을 가지고 있고 면적은 면적의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거리와 면적은 서로 다른 차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물리량은 서로 같은 차원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동거리와 길이의 차원을 가진다고 했었고 변이도 마찬가지로 길이의 차원을 가집니다. 또는 에너지, 열, 일도 다 같은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단위란 이 차원에 부여된 임의의 크기를 말합니다. 길이라는 차원의 단위는 미터, 킬로미터, 센티미터 등이 있고 시간의 차원의 단위에는 시, 분, 초 등이 있습니다. 즉, 하나 차원에 대해서 여러 개의 단위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차 차원은 기본 차원이라고도 하며 말 그대로 기초가 되는 차원을 말합니다. 이건 딱 7개만 정해놨어요. 길이, 질량, 시간, 온도, 전류, 빛의 양, 물질의 양 이렇게 있고 각 차원에 해당하는 단위는 미터, 킬로그램, 초, 켈빈, 암페어, 칸델라, 몰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고전 연력학에서는 길이, 질량, 시간, 온도, 물질의 양이 주로 사용됩니다. 2차 차원은 유도 차원이라고도 하며 1차 차원의 조합으로 표현되는 차원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속도 같은 경우는 변이를 시간으로 나눈 값이죠. 그래서 변이의 차원인 길이와 시간으로 표현이 됩니다. 에너지는 다양하게 표현이 될 수 있는데 그 중에 운동에너지 같은 경우는 2분의 1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으로 구하죠. 그래서 결국 질량과 속도는 시간과 길이라고 했으니까 이 에너지는 질량과 시간, 길이라는 1차 차원으로 표현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부피는 길이를 3번 곱한 값이니까 결국 길이라는 1차 차원으로 표현되는 차원이 되겠죠. SI 단위계는 국제적인 표준으로 십진법에 근거한 접두어를 사용합니다. 질량, 길이, 시간에 대해서 각각 킬로그램, 미터, 초를 단위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실생활에 익숙한 단위들이죠. 접두어는 그 자체로 해당 값을 곱하는 기능을 합니다. 킬로는 1000을 곱한다는 뜻이어서 1kg은 1000g이 된다는 뜻이고요. 센치는 100으로 나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1cm는 100분의 1m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밀리는 1000으로 나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1ml는 1000분의 1m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밀리그램은 어떻게 될까요? 1mg은 1000분의 1g과 같게 됩니다. 한편 영국 단위계도 있는데 이건 미국 등 일부 국가만 사용하는 단위계입니다. 단위 간의 관계가 불규칙적이어서 혼동을 많이 주기도 하는데요. 질량, 길이, 시간에 대해서 각각 파운드 질량, 피트, 초라는 단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단위 간 관계가 불규칙적이라고 말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1피트는 12인치와 같은 값을 가지고 있는데 1마일은 또 5280피트랑 같은 값을 가지고 있어요. SI 단위계에서는 다 1000의 배수로 깔끔하게 계산이 되는 반면에 이 영국 단위계 같은 경우는 이 변환되는 값들을 직접 다 알아야만 변환이 가능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 그나마 우리나라는 SI 단위계를 적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위계에서 오는 어려움은 덜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원적 동일성은 식에서 더하거나 뺄 경우에는 차원이 같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km와 500m는 둘 다 길이의 차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차원이 같기 때문에 서로 더할 수가 있는 거고 그 결과도 길이라는 차원의 결과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1톤과 500kg은 둘 다 질량의 차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1km와 60kg을 더할 수 있을까요? 1km는 길이의 차원을 가지고 있는데 60kg은 질량의 차원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이 두 값은 서로 더하거나 뺄 수가 없게 됩니다. 식을 세우고 각 항의 차원을 점검해서 차원이 같은지 다른지 확인하면 이렇게 식의 오류를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식이 복잡할수록 이 단위 점검이 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1차 차원과 2차 차원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2차 차원은 1차 차원의 조합으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단위도 같은 방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모든 2차 단위는 1차 단위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므로 변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힘 같은 경우는 이제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는 관계를 알고 있는데요. 힘의 단위는 뉴턴이고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가속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이 뉴턴은 킬로그램과 미터와 세크, 초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킬로그램, 미터, 초는 앞에서 말했던 1차 단위들인 거죠. 마찬가지로 압력은 파스칼이라는 단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힘을 면적으로 나눈 것과 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힘은 다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압력의 단위도 1차 단위인 킬로그램, 미터, 초의 조합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2차 단위를 1차 단위로 풀어서 표현할 필요는 없지만 문제를 풀 때는 단위를 변환해서 통일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4뉴턴 더하기 3kg 미터 퍼 세크 제곱을 구하라고 하면 우리는 이 단위가 뉴턴인 것을 알고 있죠. 같은 값으로 변환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4뉴턴 더하기 3뉴턴이어서 7뉴턴이다 라고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5뉴턴 더하기 3파스칼 곱하기 2미터 제곱이다 라고 하면 이 파스칼과 미터 제곱을 곱하면 결국 뉴턴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5뉴턴 더하기 6뉴턴이어서 11뉴턴이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